찬미 예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주님 은총 안에서 무탈하시고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우리 네 번째 오늘 만남이죠. 늦가을이 그동안에 풍성히 저물었고 전례력으로도 마지막 달의 위령성월도 마무리되고 이제 세상 달력 한 장 남은 12월도 오늘 3일인 거 보면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9월 초에 여러분 만나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이제 방향을 잡으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기로 한 생애 발달의 개념들을 훑고 특히 이제 하느님께서 이렇게 성장해라라고 주신 그 일반적인 법칙들, 생애의 근본적인 법칙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준비 시간을 거쳤죠. 그래서 지난번에 시간에 드디어 이제 아이들 탄생해서 약 2돌 동안에 영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 동안에 아이들의 지적, 신체적 또 이런 정서 발달, 성격의 발달의 특징들을 훑어가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처음 나오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내용이 좀 많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영악이를 이제 한번 짚으면서 그 이후에 1, 2년 정도 유아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 4살 정도의 아이들의 발달 특징에서 중요한 특징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마무리하는 시간 올해 마지막이어서 해놓고 흔히 얘기하는 유아기 이러면 이제 유치원 다니는 시기를 주로 얘기하는데요. 그 유아기 후반기는 이제 새해에 크게 한 그 내용에 꾸러미로 남겨놓고요. 이제 그때 이론하고 어머니 아버님들의 양육 태도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가볍게 마무리하는 시간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시작하면서 어떤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글로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질문 드린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내가 최종 바라는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써보고 목적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이제 그거를 이루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닌가라는 반성의 시간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기 위해서 시작을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영아기가 시작됐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뿌리, 날개의 역할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는 영양분을 준다면은 결국 아이가 살아갈 그 세상에는 날개짓을 스스로 해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잘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겠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잘 시키는 대로 잘 수행하고 이러는 아이 강조하면서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앞으로 살아갈 미지의 세상에서 아이가 스스로 판단 잘하고 자기에게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걸 잘 이제 선택해서 실행하는 이런 쪽의 능력이 발휘되는 걸 강조하고 키워나가고 이런 그 부모 역할을 좀 내가 더 해내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날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주는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조금 보탠다면 우리 이제 특히 영아기, 유아기 동안에 이제 아이들이 우리라는 그 뿌리 속에 양분을 받아서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뿌리 속에는 뭐가 있나요?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영양분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사랑하지 않은 부모는 없죠. 하지만 잘 보면 그 속에는 이제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 친정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러한 특징들이 들어있죠. 과잉보호를 받았고 그래서 나도 자꾸 과잉보호로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내 불안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고 또 이제 나를 못 믿으니까 옆집이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보면서 옆집과 비교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말 들어서 이제 애를 막 이렇게도 시켜보고 저렇게도 시켜보고 하는 그다음에 또 이제 사실은 아이에게 이제 조금 더 주도권을 주면서 아이 스스로 맡겨놔야 되는데도 우리는 이걸 이제 사랑이다, 영양분이다 생각하고 자꾸 간섭하고 지시하는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뿌리라는 게 우리의 생각은 영양분이지만 사실상 아이들에게는 영양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 이 고리가 많이 있다면 끊어내면서 그 아이들을 그 사랑의 눈으로 제대로 보는 그런 뿌리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겠죠. 제가 날개짓을 하며 살 세상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일단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걸 항상 부모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완전한 독립체로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과연 내가 앞으로 아이가 살 세상을 미리 점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 다음에 또 애가 유치원만 이제 가도 내가 하루 종일 붙어서 제대로 힘든 거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나 없는 곳에서 아이가 스스로 혼자 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날개를 만드는 쪽에 강조를 한다면 아이가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부님이 늘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가 암만 전문가라도 네 마음대로 정하고 네 뜻대로 키우면은 애가 잘 돼봤자 네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네 손을 잡고 놓고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면 그 빈손에 안 되시면 하느님이 많은 거 좋은 거 쥐어주신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맞는 것 같고 여러분께도 이제 그 얘기 들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필요할 것 같아 너무 중요하더라 하지만 사실은 아이는 나랑 다른 아이죠. 하느님이 다른 달란트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했던 부분하고 아이가 행복할 부분이 다르고 걔가 사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요즘 헬리콥터 맘이니 뭐 잔디깎기 맘이니 봅슬레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참 많고 이런 부모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봅슬레이 아시죠? 숨 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쫙 가속도 붙어가지고 빨리 도착해야 돼서 그 옆에 뭐가 있는지도 보면 안 되는 이런 걸 빗대어서 여러 가지 엄마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런 엄마들은 날개를 만들어 나가고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데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나는 그러면 이런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무엇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말을 바꿔야 하지? 어떤 눈빛을 봐야 하지? 이런 걸 늘 대입하면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아기 때 뭐 했나 이제 짚으면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내가 상당히 발달하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신체가 크게 급등합니다. 네트워크라든지 말씀드렸고요. 특히 오감이 듣고 보고 능력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지각 능력이 우수했죠. 그래서 파악하고 생존에 유리한 사람, 아닌 사람 구분하고 뭐 이런 그 능력들을 봤고요.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해줘야 되는 것들 제가 그 프라이드 하는 이 용어를 통해서 끝없이 이제 웃는 얼굴로 감정 교류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도 뭘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이와 이제 열의를 가지고 항상 밀착하면서 교감하는 거 중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특히 이 시기는 본능적인 것이 발산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가 성격하고 기질 설명드리면서 기질이 무엇인지 기질 어떻게 파악하는지 하면서 기질은 결국 우리가 왜 파악하려고 드냐 하면 타고난 저마다의 특징이다. 그래서 고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왜 우리는 기질을 알아야 되는가?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해주려면 우리가 기질 파악을 해서 아이의 그 기질에 맞게 불편한 부분들은 좀 없애주고 또 이제 긍정적인 걸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양육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질 얘기했고 뭐 끝없이 제가 얘기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 애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기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실험도 봤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나중에 발달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씀드렸던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이때 아이가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부모로부터 받는 심리적인 덕목이 신뢰감이다라고 하면서 믿을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수용받고 있고 이런 느낌들을 이제 갖는 것. 그래서 이걸 기본적인 신뢰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형성하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릴 줄을 잘 모르고 못 믿으니까 굉장히 초조해하고 드세고 이런 성격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신뢰감, 희망,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는 우리의 이제 신앙적인 측면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 시기 동안에는 이제 결국 기본 욕구라는 게 이제 사는데 생물학적으로 정말 필요한 욕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성취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젖어드는 안정된 욕구 만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너무 많이 방치되었다든지 크게 그 결핍이 있었다든지 혼자서만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욕구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건 무의식적인 상처로서 평생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들도 막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외국의 학자들은 36개월 정도 영아기 이후죠. 그때까지도 무조건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제 고치려 들지 말고 너무 아이가 불편한 채로 오랫동안 혼자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뭐 맞았다든지 어두운 곳에 있었다든지 무기력했다든지 이런 능력들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말했고요. 이때는 이제 몸으로 친밀과 인정이 표현된다 해서 제가 눈 맞추는 거, 끝없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앉는 거, 비비는 거, 얼르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초기는 성적인 감정의 존재이고 뇌도 감정내부터 발달한다는 얘기 했죠. 오감 활동하면서 직접 교류하고 그게 이제 뇌신경과 신체 간의 결합을 높여서 감각 능력을 올리는 것이 뇌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영아기 동안의 엄마 역할은 뭐 안 좋은 걸 이렇게 교정하는 선생님 역할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돌보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이와 나 사이에 어떤 조건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럴 때만 사랑하고 자기 기분 나쁠 때는 애를 방치하고 이렇게 되면 애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쳐야 하죠. 욕구를 막 이렇게 숨기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키우고 저쪽에서 키우고 자꾸 이제 공간을 이동시키면 아이가 눈치를 보게 되고 불안에 떨어야 되고 버려질까 봐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아이에게 나쁜 그 기억으로 남죠. 그래서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축구장에 아이랑 같이 뛰어주고 같이 살아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지 응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애가 10대 0으로 지더라도 우리 무조건 잘 싸웠어 해줄 수 있는 이제 응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도움닫기 하면 살짝 이렇게 쿠션으로 탁 치고 발판이 있잖아요. 그 발판이 탁 돼서 이제 지가 스스로 탁 넘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면은 그걸 다 애가 다 맞지 않고 우산이 되어주는 이런 것들. 우리 너무 끝없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끝없이 이제 잘 봤다고 이렇게 보듬어 주시죠.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 아빠는 그 온 세상의 전부이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안정감 있게 사랑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거는 영아기 지난 어린 시절 동안 내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유아기 초반 들어갈 건데요. 이때는 여전히 신체 발달이 뇌 발달과 함께 이제 일어나는 시기고 한 4살 될 때까지 이제 거의 어른 수준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때 이제 뇌가 좌방구, 우방구의 역할이 조금씩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 4살 되면 이제 애가 뭐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 손으로 하나, 뭐 거기서 거기 엉망이죠. 그러나 한 4살, 5살 되면 조금 다릅니다. 글씨라든지 그림이 오른손이 훨씬 잘한다는 것은 이제 구분이 되어가지고 좌우 대칭의 능력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뼈가 굉장히 이제 크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뼈 나이도 우리가 측정할 수도 있고 이런데 한두 살짜리 아이들 걷는 거하고 뭐 역시 4살, 3살 아이들 정말 잘 걷고요. 놀이터 가서 이제 무슨 놀이기구 이런 거 보면 이제 잘 넘어가고 이제 계단도 쑥쑥 잘 오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세상 폭이 넓어지죠. 대근육이 굉장히 발달하고요. 소근육도 마찬가지죠. 끼우고 만지고 이제 조작하고 뭐 이렇게 단추구멍에 뭐 집어넣고 끌어당기고 힘 조정도 잘하고 들 수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발달이 크게 되도록 하느님이 이제 마련하신 시기고 또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이때 몸으로 운동 능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많은 연습 기회를 주고 많이 놀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조 기술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를 돕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대근육, 소근육이 이제 발달하니까 뭐 예를 들어 엄마의 이제 큰 도움을 안 받아도 혼자서 코를 이렇게 푼다든지 휴지 가져올 수 있다든지 옷을 좀 삐뚤빼뚤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단추를 잘 잠궈서 입어본다든지 그 젓가락짓을 해서 안 흘리고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신변을 이렇게 처리하는 능력들이 자조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능력이 좀 우수한 아이들이 있고요. 빨리빨리 잘하는 애가 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유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이제 연습하면 젓가락질 잘하고 안 흘리고 이런 애들 있고 아무리 연습을 많이 줘도 좀 느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능력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너무 느리면 엄마가 자꾸 나무라게 되죠. 좀 빨리 해라 이렇게 하고 왜 못해노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천천히 잘해갈 수 있도록 경험 기회를 많이 주고요. 조금 애가 좋아지면은 잘한다라고 하고 이제 평가해주고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늘어나가는 능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4-5살 돼서 이제 유치원 가면요 집에서는 이렇게 보호를 받지만은 밖에 나가면 유치원 아이들 다 자기 거 다 하는데 자기만 못하게 되면 아이가 이제 자존감도 많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애를 키우지는 않더라도 경험 기회 많이 주면서 열심히 좀 이렇게 자조기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기 무슨 시기죠? 유학이죠. 이름이 영아에서 유아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알은 이제 껍데기 있었으면 이제 애벌레는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유아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고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대상용 속성이라는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했죠. 그래서 인지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그 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기억력, 창의력, 뭐 이렇게 추상적인 능력으로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거죠. 언어라든지 이런 거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상징적인 사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이때 이제 가지는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을 표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뭐 아이들이 이때 아이들 영상 표상을 이제 하나씩 생긴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끼가 뭐 초식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애 없죠. 깡총깡총 뜁니다 라든지 뭐 사과가 동그랗다든지. 그래서 이제 햄버거 설명할 때 지붕에 깨가 있다 이런 예도 제가 들고 드렸죠. 이때 아이들은 이제 오감과 관련된 이미지를 영상 표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의미 표상은 이제 학교 가야 되고요. 이때 이제 아이들이 체험하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이제 견학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일화라 그러죠. 에피소드를 많이 이제 만들면서 아이들이 이제 드디어 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이는 우리가 표상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재현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상 갖고 노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인형을 이제 영아기 아이에게 던져주면 빨아먹고 뭐 다리 이렇게 뜯고 막 이러잖아요. 던지고 이렇겠죠. 하지만 이제 얘네들에게 인형 주면 자장자장 하면서 인형놀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아가 됐으니까요. 표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놀이도 하고 병원 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흉내 내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표상이 많은 아이들은 그 그림이 굉장히 다양하고 드라마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로 이제 흉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형놀이 하는 거 보면 뭐 인형한테 엄마가 하는 대로 하죠. 못 살아 이러고 옷을 입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표상을 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알 수 있지만 이제 평상시에 이제 어떤 경험을 했고 엄마가 어떠한 언어를 나누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참 그 상담을 공부를 할까 어쩔까 이렇게 할 때 참 놀랬던 것이 이때 대부분의 아이들의 이제 심리 치료라는 것이 놀이
놀이 치려고 그림 치려고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표상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이들이 어디에 상처받았는가. 여러분 이 그림 잠시 보시면 3살짜리 아이가 자기 가족화를 그린 거죠.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죠? 여기 조그맣게 그린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인데 입도 없어요, 그죠? 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이제 눈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에 대한 표상을 가집니다. 이때 아이들 예수님 그려봐라 이러면 이제 또 그릴 수 있고요. 어떤 아이가 아빠 그리라니까 뭐 주먹을 이렇게 그리는 애도 있었고, 코 고면, 왜냐면 아빠 주먹밖에 안 보인다든지, 코 고는 소리 이밖에 아빠 하면 생각나는 게 없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표상을 많이 나누고 대화하고 그림 그리게 하고요. 그 애들 뭐 나무 그리라면 나무가 색깔이 왜 이런데 이러면 이제 빨간색 그려놓고 나무 화나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기 얼굴 자기를 그려봐라 이러면 뭐 자기 안에 이제 이빨을 자세히 그려서 세균 3,000마리 이렇게 막 그려놓고, 뭐 손톱에 때를 그려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밥 먹으면 밥 이렇게 그려놓고 뱃속에 그려놓고, 응가 되기 직전 뭐 이렇게도 막 적어놓고,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표상을 막 붙여놓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다 빈약한 아이보다는 다양하게 이제 그림으로 글로 막 이렇게 기호로 막 그리는 아이들이 표상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하느님이 이제 발달시키라고 한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 급등기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한다라는 건 뭐 생각이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남자가 좋아? 나랑 말 통하는 사람이 좋아. 이렇게 하고, 말씨 이쁜 사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거를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은요, 우리가 눈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눈밖에 없고, 눈을 구분할 때 이제 진눈깨비 뭐 한방눈 요 정도밖에 없잖아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랑 눈이라는 단어 한 개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40개 이상이 된대요. 다 다르대요. 요런 눈일 때는 요런 단어를 쓰고, 요런 눈일 때는 또 다른 이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많다는 거, 어휘가 많다는 거는 생각이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 알 수 있고요. 아이는 이제 학교 가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쓰는 모든 공부들이 언어로 되고요. 심지어 놀 때도 말로 놀아야 되고, 말귀 못 알아들으면 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언어가 느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리게 되면 아이들이 손부터 먼저 나가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조근조근해서 이제 좀 기다리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답답하면 울기부터 하고 손부터 이렇게 때리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욕구를 말로서 잘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이 말씀드린 대로 좀 몸으로 이제 언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이때 아이들 왜 그 연극 같은 거 참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표상을 교환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언어가 이게 다 듣기, 말하기, 쓰기, 이게 총체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마랑 다니면서 시장 가면서 막 이렇게 듣는 소리들, 광고, 노래, 간판 전부 언어이고요. 심지어 수학까지도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수께끼를 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언어 급등이기 때문에, 급등을 높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좀 애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온전하게 말을 많이 붙여서 하고, 질문 많이 하고 대답을 이렇게 많이 해주게 되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 언어에 촉진을 하겠죠. 언어 획득 과정을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유아기 넘어가서.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수 있지만 3, 4살 때 다른 아이들보다 언어가 높았던 아이들, 표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이 역시 커서 공부 잘하더라, 친구 관계 좋더라, 인간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더라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은 너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 4세까지 모국어를 이제 노출하는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느 날 보면 애가 말이 탁 트이는데 막 정말 천재같이 가르쳐 주지도 않은 말을 탁 이렇게 하잖아요. 날 잡아가지고 영어처럼 카드로 이렇게 하고, 과거형은 뭐를 붙인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가 말을 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획득은 반드시 암묵적인 학습이다라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귀가 이렇게 열려 있고 계속 듣는 거예요. 4년
동안의 모국어의 양이 매일 3시간씩 영어 공부를 한다고 친다면 한 35년간 공부를 해야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노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그 언어적 자극이 그냥 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면을 가진다. 숙제로 공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날 잡아서 책 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언어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제가 직접 교류하고 생활 속에서 어떤 어휘를 엄마가 쓰는가라는 것들이 아이 모국어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체와 일반 그 말의 차이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초콜릿이 먹고 싶다 이럴 때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말씨라 그러죠. 그 솜씨, 씨자라는 거는 개스러운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하는 아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글 쓴 거 보면 이 사람 누구구나, 작가 누구다 이런 거 알아요.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면 말투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게 독특성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대화는 그 기계하고 배우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초콜릿 먹고 싶으면 초콜릿 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초콜릿 좀 주세요 이러니까 초콜릿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초콜릿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늘에서 초콜릿이 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초콜릿짱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해도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초콜릿 주세요 했을 때 엄마가 무슨 초콜릿 조금 이따 줄까? 뭐 냉장고에 있는 거 줄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엄마가 반응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초콜릿 턱 주는 엄마도 있고 이 상황이 다르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또 다른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언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틀어놓고 영어 공부하게 되는 겨. 자, 여러분, 뭐 발음을 따라 합시다. 뭐 이런 게 있죠. 일반적이죠. 그래서 제가 참 재밌게 본 그 드라마에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쇼크를 먹었는데요. 3살, 4살 때부터 언어 유치원,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유치원은 노는 곳이야, 공부하는 곳이야? 이러면은 대개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입니다.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공부하러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해? 하면 영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일반 유치원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 말고. 유치원은 공부하는 곳이야, 노는 곳이야 이러면 노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는 게 제일 좋아하면 미끄럼틀 타는 거예요. 뭐 애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언어가 물론 이제 조기 교육에 바람이 불어야 되는 언어도 결정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능력들 자극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처음이라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고 그다음 견학도 하고 엄마랑 시장도 같이 다니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이런 표현을 쓰지만 아이랑 놀아보면서 엄마 아빠 놀이하니까 딴 집안은 또 엄마 얘기할 때 다른 거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애들이 자꾸 이제 이 지식들이 확대됩니다. 연상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름이 뭐예요? 무슨 분홍반이에요? 뭐를 좋아해요? 우리 집에 내 방이 있어요? 내 거는 무슨 뭐 놀이가 있어? 굉장히 다양한 명시적인 것들이 막 달라붙죠. 이 지식이라는 게 표상을 얘기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지식을 배운다. 그다음에 학교 시험 친다 이러면 결국 내 안에 무슨 지식들이 들어있는지 막 이렇게 써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쓸수록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 제 안에 있는 것들 이제 꺼내어 가지고 졸졸졸졸졸 이렇게 논리에 맞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배경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고 우리 그 옷장문 열어보면 바지 많은 사람이 있고 뭐 여름옷 많은 사람이 있고 뭐 이런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요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암묵 지식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막 완전 박사예요. 뭐 엔진의 기능 이러면 쫙 몇 장씩 쓸 수 있는 정도로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막 해보면서 이제 체득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암묵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이때는 서술적 지식보다는 암묵적 지식으로 표상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냥 배우다가 어디서 뭐가 들어오면 탁 이렇게 꺾게 되고 꺾어라 이래 안 해도 이제 꺾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체득하는 이런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인출하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유학이나 아주 인지적인 특성이 비논리적이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학업을 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재밌고 또 뭐라 그럴까,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고 창의적이고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솔깃해서 많이 듣고 보고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시기죠. 참 재밌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배우는 건 참 즐거워. 요건 요렇구나라고 호기심을 이렇게 발산하면서 체득하는 시기지. 이렇게 뭐 수학 배우고 뭐 배우고 교과목이 이렇게 제대로 배우는, 차례대로 배우는 체계성이 없는 이유는 이때의 아이들은 비논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3, 4살짜리 아이들 서로 친구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지는 지 말하고 옆에 친구는 또 친구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다 하고 엄마 얘기 한참 떠들고, 얘는 우리 아버지 경찰관이다 이러면서 경찰관 얘기 한참 하고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하는 것 같아. 가만 들어보면 독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비아제가 집단 독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눈 감아서 지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딴 사람이 자기 안 보는 줄 알죠. 그래서 거짓말도 잘해요. 그래서 속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애들이 공을 잡으면 저기서 차가 나를 못 본다는 걸 몰라요. 뭐 전 세계가 다 공에 집중하는 줄 알아요, 자기처럼. 이래서 아이들이 보이는 어떤 그 자기가 세상 중심인 특성을 우리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보존계면 너무 유명하죠. 똑같은 비커가 이렇게 양이 같다는 걸 아이가 알고 있고 지 보는 앞에서 그 하나도 안 흘리고 이걸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게 쑥 많아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니 뭐 몰래 이러면 이거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게 많다고 정말 생각해요. 직관적으로 쑥 올라온 한 가지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를 붙들고 가르쳐줘. 이게 어째서 맞노? 하면서 막 똑같다 아이가 이렇게 하고 막 밑면 곱하기 높이 어머 라는 거 암만 얘기해도 아이들이 알았지 똑같지 이래 해도 니 뭐 몰래 이러면 이거요 이렇게 말하고요. 애들한테 뭐 예를 들어 니 형 있나 이러면 예 해서 니 형은 동생 있나 이러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포함 관계 뭐에 어디 속하는 거. 그래서 노란 풍선 3개 들고 빨간 풍선 7개 들고 이제 이거 노란 풍선 맞나 빨간 풍선 맞나 빨간 풍선요 하고 심지어 숫자까지 다 세요. 이거 전부 뭔데 이러면 풍선요 막 이래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풍선이 맞나 빨간 풍선이 맞나 이래 말하면 빨간 풍선요 이래요. 그리고 이거 다 먹고 이러면 풍선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풍선 안에 빨간 풍선 들어가는 거 몰라요 애들. 그 다음에 해는 왜 뜨니 이러면 내 유치원 가려고 떠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엄마 아빠 싸우면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숙제 잘할게요 막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애들 굉장히 수치심이 많아요. 뭐가 일이 안 되면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불안이 많고 그래서 이제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의 최적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즐거운 것, 탐색하는 것,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기다. 팁, 자 세상의 중심은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말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머니들이 하는 말들을 대부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쭉 어쩌고 저쩌고를 해서 알겠지? 이러면 알겠지만 생각나고요. 그래서 애들 할 수 있는 어휘에 맞춰줘야 됩니다. 엄마가 어질지 말라고 했잖아. 빨리 치워야지. 이러면 이제 치워야지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뭘 요구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레고 집어서 통에 집어넣자 이렇게 해야 그거만 딱 실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고 분명하고 그 아이 수준에 맞고 잘 쓰는 것들 눈을 맞추고 이렇게 보자 이렇게 주목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간결하게 설명을 해야 아이들이 알아듣고 실천한다. 그래서 그것들도 우리가 팁으로 알고 받아들이면서 엄마 뭐 왜 그래요? 왜 하늘이 파래요? 이런 거는 그거를 뭐 과학을 알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내 말이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받아주고 있는가라는 경험과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거울상이었죠. 그래서 자기 얼굴 자기가 알아보는 사람 없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거울상이다 해서 타인부터 먼저 이해한다 해서 제가 끝없이 아이 웃는 얼굴, 넌 사랑받고 있어, 넌 난 너무 예뻐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비춰주는 것이
나는 참 근사한 아이인가 봐, 사랑받고 있어 라는 느낌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울상이 형성되면서 자아 개념이 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다리 크기가 이렇게 요 정도로 하려면 다리를 더 크게 벌려야 해. 뭐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고, 나는 분홍반에 있어. 우리 집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내 거 이러면서 이제 나에 대한 심리적인 거라든지 범주라든지 이런 것, 어디에 내가 속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도 알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잠깐 했는데요. 자존감은 아마 지금의 가장 키워드일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을 잘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자존감이 높더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유튜브 쳐보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3, 4살만 돼도 자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제 행복하게 바라보는 아이가 있고, 자기를 행복하게 바라봐야 남도 행복하게 바라봅니다. 남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약점이 좀 있고 좀 이렇게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기가 이렇게 오뚜기처럼 탁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내 안에 그런 근육 같은 마음의 근육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긍정화하는데요. 4살짜리 아이들도 이렇게 부정적인 자존감과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는 아이로 나눠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 집에 가서 기억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칭찬도 하고 수정도 시켰는데, 긍정적인 아이는 칭찬받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수정시킨 거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부정적인 아이들은 내 주제 나는 못하잖아 이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요 나무 좀 크게 그려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은 앞에 참 잘 그렸다라는 분명히 칭찬을 했는데, 그거는 아예 안 들은 걸로 치고 난 오늘 또 야단 맞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안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경을 좀 제대로 된 안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 자아상을 만들어 주는가? 계속 제가 얘기하겠지만 부모의 양육 태도이고 특히 부모가 하는 평상시 말입니다. 짧은 언어 추임새 너무 중요한데요. 의외로 단순한 말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언어할 때도 24시간 계속 아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 아까 얘기한 옷을 입는 거, 유치원 갈 때 지금 물건 챙기는 거, 밥 안 흘리는 거 이런 거 할 때마다 엄마가 어떤 멘트를 하느냐는 것들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배변 훈련을 한다든지 좀 젖을 뗀다든지 이런 중요한 이벤트마다 사건에서 너무 가혹하다든지 칭찬이 너무너무 인색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 언어 태도 점검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엄마만 이제 나오는 소리 있죠. 뱀 소리 이러면서 이러면서 또 이런 말 하죠. 제발 좀 이렇게 얘기하고 몇 번 말해야 되노 이제 아직도 그러고 있나 제발 좀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엄마가 이러라고 했지 이런 말. 이제 잘할 때도 됐잖아. 아유 좀 그게 그렇게 안 되나 이렇게 하고 내가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 추임새, 표정 이런 것들이 자존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엄마들 당연히 자존감을 나쁘게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같이 점검을 좀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 동안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기 욕구대로 싸고 싶을 때 싸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래서는 안 되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조금 조절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 살아가는데 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편하고 자기 욕구를 진짜 예를 들어 배가 고픈데 우는 더 배가 더 고프죠. 그 힘을 가지고 주변에서 먹을 게 없나 하고 이게 기억을 해내서 과자라도 입에 넣는 것이 논리적으로 나의 욕구의 충족에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통제력은 굉장히 큰 개념이죠. 셀프 컨트롤이고요. 사실은 자기 조절 능력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절하는, 자기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인데요. 제가 적은 대로 중요한 거는 목표 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당장의 욕구를 만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뒤에 이거를 지연시키고 조금 조절하는 게 내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쉬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장소에서 시를 했을 때 훨씬 더 일이 복잡해지지 않아질 수 있는 것, 그때까지 참을 수 있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제 자주 어머니가 물어보셔야 돼요. 뭘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엄마가 뭘 도와주면 돼? 이거는 엄마가 못 도와주는데. 뭐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가 막 아무 때나 못 참고 뭐 울어버린다든지,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거, 울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울어버린다든지, 자기 생각을 내부터 말할게 이러고 막 못 참아가지고 계속 자기 행동을 충동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동을 막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집에 딴 데 가자 이러면 그냥 이렇게 유혹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뭐 엄마가 하지 말랬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낼 줄도 알고 거절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면서 해야 됩니다. 자, 역시 어떤 애들이 자아 통제력과 자기 조절을 잘하는가? 엄마를 신뢰감이 있는 아이, 애착 형성 잘하는 아이, 엄마가 약간 얘기한 자존감이 높은 아이, 다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EQ라는 거 한참 유행했을 때 있었죠. 이렇게 해서 머시멜로 테스트 참 많이 했고 저도 이거 많이 해봤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유전적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이가 꼭 어리다고 이거 잘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어른인데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가 얇아서 누가 뭐라 하면 금방 남 따라가 버리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기억나는 애가 아마 36개월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 올 때까지 과자 손 안 대면 선생님이 2개 더 줄게 이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가는 순간 참아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 먹고 그냥 뭐 나는 편하게 살고 말겠다 이런 애도 있고요. 근데 얘는 그걸 딱 알고 있는데 과자가 자꾸 보이니까 자꾸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뚱기뚱 가가지고 그 신문지를 이렇게 들고 오더니 그걸 딱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짓 자전거 타고 있고 이게 뭐 만지고 있다가 내 과자 잘 있는가 한번 보다가 이렇게 하는 애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는 거 방약을 쓰는 거예요. 방법을. 나 저거 꼬라보고 있으면 더 먹고 싶어져서 안 돼. 내 생각 딴 거 해야지. 이렇게 지가 이제 스스로 생각해내는 컨트롤하는 능력이 이제 36개월인데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없는 아이들보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잘 관리하더라 이렇게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간에 이 시기에 훈육을 시작합니다. 훈육은 결국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선택을 잘하게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내가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현실 감각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훈육은 반드시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시켜주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걸 알도록 해서 거기에 나를 맞추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오늘 끝을 보겠다. 군대처럼.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못하면 내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훈련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가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와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감사드린 것은 감정을 좀 읽어주시면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가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어 하는데 집에 가자 하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막 울어버리고 막 떼쓰고 던지고 하면은 이거 잡아. 왜 던졌어? 뚝! 뭐 이러면서 이제 애가 하는 행동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애가 막 울려고 하면은 처음에 감정을 말해주라는 거죠. 반사시킨다는 게 너 집에 가기 싫구나. 더 놀고 싶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죠. 네 감정은 오라. 예를 들어서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던지면 장난감 다 부서지면 우리가 손해야. 네가 더 손해야. 이렇게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더 이상 놀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황사가 많아서 네가 지금 너무 기침이 날 것 같으니까 일단 가자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고 기다려요. 자기가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화내, 빨리 손들어, 빨리 정리해, 내려와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 아이들이 행동 수정은 되면서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를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을 수정했을 때 훨씬 더 나에게 이롭다
라는 걸 알아가게 되면 아이들이 서서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해. 우리 엄마가 한번 가자고 하면 조금 시간을 주고 나면 이제 가야 되더라 하는 걸 아이들 압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이거를 이제 하자 쪽으로 바꾸는 게 좋죠.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마, 가만 있어 이런 것보다는 조용히 말하자 이렇게. 글씨가 이게 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야단이잖아요. 글씨를 좀 더 크게 쓰자, 반듯하게 쓰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글씨가 이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넌 누구 닮아 그렇게 더럽니? 이 더러운 애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냥 이를 잘 닦자 이러면 되는데 이 안 닦으면요. 니는 왜 더럽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이 훈육의 형태가 매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조금 배우고 수정할 필요, 내 마음하고 좀 다르게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훈육은요 인내입니다. 그래서 한 번 했다고 애가 절대로 똑같이 어머니 말씀 들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기질적인 아이들이 조금 그런 아이들은 더 많이 기다려 주셔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더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자, 묵상을 하나 더 보겠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발판이라 말씀드렸죠. 스코폴딩은 굉장히 발달해서 중요한데요. 비고츠키라는 학자가 말했죠. 여러분 뜀틀 할 때 이제 도둠 닦기 하잖아요. 그래서 탁 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코폴딩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도둠이 이게 너무 높으면 애가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낮으면 이게 뛰고 오를 때 별로 뭐 효과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 수준에 맞게 그때그때 적당한 높이에 그 다음에 쿠션이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자녀의 인생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내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하느님이 요구한 달란트와 아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느님 계획이 다르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결국 나를 키우는 존재다. 물론 부모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부모 덕으로 이제 우리가 양분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렇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아이라는 엄마가 됨으로써 나의 그 책임감과 나의 인내력과 이런 건 나를 인간답게 성장시킨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이 안 좋은 점을 고쳐서 우리가 자주 고치고 내가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면 갈수록 아이 인생의 크기는 더 커진다는 걸 조심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적어드렸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의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마음 지키면 생명의 이제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해서 성내게 하지 마라 이랬는데 아이들이 그때 결핍을 느끼는 부분이 달라요. 어릴 때는 엄마가 곁에 있는 게 중요하고 사춘기 되면 너무 곁에 있는 게 아이를 성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맞는 성내지 않도록 아이를 이렇게 짜증나고 그 울화가 많은 아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쓰레기통처럼 버리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프로이드 이론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구강기 뭐 이드 이런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붙이기는 좀 붙였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많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내용이 가만히 보면 드디어 에고가 나왔죠. 여러분 이제 이드는 본능이었고 자꾸 분하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이빨 없죠. 잇몸에서 이가 어느 날 분화되죠. 그래서 태어날 땐 이드뿐이에요. 욕구뿐이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에고 자아, 우리 오늘 계속 자아상, 뭐 자아 통제력, 뭐 자유, 의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에고가 나와서 이제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자기를 잘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즉 이드, 욕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이 역할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음에 가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구강기였죠. 그래서 물고 안 놔준다 성격이. 이 구강이라는 게 꼭 빨아먹고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강의 역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인간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싸고 싶을 때 싸지 않고 이제 딱 약속된 장소에 가서 제대로 된 시간에 이제 내 욕구를 배설할 수 있는 걸 훈련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훈련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훈련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학문기의 특징은 뭐냐면 리비도가 단순하게 학문에 간다는 게 아니라 학문은 결국 내가 이렇게 딱 쥐고 있다가 샥 뱉었을 때 시원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뱉을까? 조금 이따 뱉을까? 내가 이거를 장난감을 확 건드려? 조금 이따 해?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한 조절 능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데서나 쌀 수 있겠다. 참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키우게 되면 얘가 아무래도 잘 어질 것이고 낭비벽이 심할 거고 이렇게 이제 뭔가 참을성이 없는 아이가 될 거고 엄마가 너무 깔끔해가지고 아무 때나 절대로 흔들어 놓지 못하게 했다. 그럼 얘가 굉장히 강박적이고 이런 아이들 되겠죠. 그래서 학문기에 이때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학문 강박과 학문 파괴적 성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떤 성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기는 학문기로서 이드가 출현하는 시절이라는 말씀을 보태고 가고요. 에릭슨은 이제 드디어 이제 자율이죠. 의지죠.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옷 내밀어 이러면 이제 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막 옷을 입혀가지고 빨리 유치원 데려가는데 지는 무력하게 가만히 있어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겨서 아이들이 이때 미운 3살이 되는 이유가 내가 해볼게, 내가 먼저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엄마가 그거를 다 꺾기만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아이야 이런 느낌.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서 수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라 뭐 하고 싶은데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잘 못해도 기회를 주고 자기가 가진 의지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제 만약에 했을 때 아이들 이제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기쁜 감정도 가지만 근데 하지만 마음대로 지 하고 싶기만 해가지고는 인생을 또 못 살아가니까 우리가 훈육을 했죠. 그래서 남이 또 남 뜻대로 할 때도 조금 불쾌하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기다리고 참기 어려워도 또 참아보는 능력들을 이렇게 교차를 하면서 아이가 이제 집단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요약했고요. 특히 이제 언어 급등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언어는 뭐 계속 우리 공부의 전부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표상 확장 얘기해서 암묵 지식도 제가 설명했고 어쨌든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또 최적기는 아니죠. 그래서 진짜 공부를 너무 일찍 4살, 3살부터 이제 하게 되면 진짜 공부할 때 아이들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세상은 너무 재밌는 곳이야. 보는 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엄마랑 같이 놀고 흉내내고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하는 것들 같이 놀러 가고 뭐 이런 경험들이 훨씬 중요하고요. 자아상을 긍정화하는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삐딱하게 생각하는 아이는 삐딱하게만 세상을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훈련 제가 말씀드려서 선택권을 많이 주고 그래서 아이들과 조금 못하더라도 잘 기다려주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이제 긍정적인 이제 그 멘트 해주면서 절제력 길러주고 잘하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유아기 후반 이 부분을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육 태도를 제가 붙였죠. 정말 이때는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칭찬하는 기술이 참 부족하신 분이 많고요. 제지 능력 같은 거를 제가 정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유치원 가니까 혼자 안 살죠. 이제 가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규칙들도 좀 있게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다음에 친구랑 많이 싸우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하기도 하고 자기도 조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게 연습이 되어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조기 교육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나 뭐 이런 독서 이런 것들 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좋은 습관 만드는 것들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 끝났는데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내용들을 한 번 더 이제 연결하면서 유아기 전반에 대한 이론들, 특히 이제 프로이드, 에릭슨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비아제 이런 이론가들의 얘기까지 제가 첨가해서 좀 풍성하게 유아기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시간 잘 엮으시고요.
주님 탄생이 이제 곧이죠. 성탄절도 잘 자녀들과 함께 기쁘게 보내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또 새해에 뵈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 이렇게 잘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숙제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연말, 연초에 여러분 시간이 좀 나시면 유튜브로 남아있는 이제 청소년 교육국 가면은 부모 교육 이게 첫 번째부터 오늘 것까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시간에는 집중해서 이렇게 그렇구나 고개 끄덕거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좀 내셔가지고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 실험도 좀 보시고 설명을 이렇게 한번 적기도 하면서 이렇게 복습을 좀 잘 하셔서 여러분의 뿌리 내용을 좀 긍정화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그게 되면 이제 다음번에 예습도 되거든요. 훨씬 더 재미있게 우리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좀 부탁드릴 수 있는 제가 이제 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천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다시 배울 때까지 영육간 건강하시고 주님 평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